비는 오래전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창문을 스치는 소리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소리는 내 안의 고요함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냐고? 정말 이대로 괜찮은 삶이냐고? 묻고 또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비가 오면 귀찮다고 생각했죠? 운전하기 불편하고 옷 젖는 게 싫고 우산 챙기기 번거롭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 들고 보니 빗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데려갑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 덮어두고만 있던 외로움, 말하지 못한 그리움들이 빗줄기와 함께 스며듭니다. 저는 이갑수입니다. 올해 71.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3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딸 하나는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손주는 아직 없네요.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 조용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내와는 이제 큰 말다툼도 사소한 다정함도 없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방을 함께 써도 마음은 따로 살아가는 느낌. 언젠가부터 대화가 필요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게 화내지도 기대지도 않고요. 그저 있는 상태. 그렇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아내는 부지런히 짐을 챙기고 있었죠. 경주로 1박 2일 계모임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끼리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데 이번엔 불국사 근처에 간다며 며칠 전부터 설레어 하더군요. 여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혼자서도 잘 챙겨 먹어.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든 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갑자기 낯설게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울리는 듯한 정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은 요란했지만 머리는 멍했고 심장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고 베란다 창문을 흐리게 적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흐려진 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점심은 대충 찬밥에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로 때웠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굳이 챙겨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그렇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죠.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리모컨을 던져두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인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담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죠. 칼국수 끓였는데요. 혼자 먹기엔 좀 많아서요. 조금 나눠드리려고. 그녀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인숙 씨는 내 옆집에 삽니다. 올해 64. 남편은 7년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줄곧 혼자 살고 있죠. 자녀는 둘, 모두 출가하고 연락이 뜸하다고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골목, 같은 담벼락을 나누며 지냈지만 그녀와 내가 이렇게 가까이 마주선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맛있는 냄새 나네요. 고맙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따뜻하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아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국물은 진했고 면발은 적당히 쫄깃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든 음식이라는 게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위로였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고 나서 그냥 나중에 돌려드려도 될 일이었지만 왠지 지금 바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조심스럽게 빗속을 걸어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갑수씨, 벌써 다 드셨어요? 그녀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기쁨도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득 눈에 들어온 화장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옮기다 말았던 듯 숨을 약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를 들고 벽 쪽으로 옮기고 함께 정리를 마치고 나니 방 안이 한결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따뜻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언니는 어디 가셨어요? 혼자 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 아내가 오늘부터 경주에 여행 갔어요. 내일 저녁쯤 돌아올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 같이 드실래요? 혼자 드시기 그러실 텐데.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된 이웃, 혼자 있는 밤, 그리고 이 낯선 제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도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어때요? 그 웃음이 왜 그리 예뻐 보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는 우산을 쓰고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과 빗줄기가 겹쳐진 골목길, 그 풍경이 왜 그렇게 낯설고 설레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문을 열자 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방 끝나요. 부엌에서는 부침개의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파전과 호박전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하얀 소주병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전을 접시에 올려놓고 앞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내 말에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어쩐지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따라준 소주 한 잔, 한 모금 마시니 몸속 깊이 퍼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갑수씨, 수진이는 요즘 잘 지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결혼하고 나선 거의 못 봐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수랑 현수 둘 다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볼까 말까해요. 그녀는 소주를 조심스럽게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잔잔한 대화가 오갔고 그 사이에 막걸리와 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바쁘게 살았죠. 애들 등하교에 도시락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이상할 정도로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30년이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먼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억나세요? 수진이랑 민수, 현수가 자전거 타던 거요. 세 명이 나란히 타고 골목 한 바퀴 돌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요. 우리 둘째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을 때 갑수 씨가 업고 병원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갑수 씨가 좋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해요? 그녀는 소주잔을 가만히 쥔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자기 애가 아닌데도 그렇게 다정하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진짜 많이 외로웠어요. 근데 갑수 씨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외의 여자가 이렇게 깊이 내 마음을 흔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숙 씨.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인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른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인숙. 내가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환하게 바라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가만히 올라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온기는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갑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안에는 오랜 외로움,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심장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나에게 기댔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인숙.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고 우리는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키스.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설렘. 모두가 뒤엉킨 채 그저 하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녀의 손이 내 셔츠를 더듬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고 몸은 서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나이도 현실도 모두 잊은 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 그 속엔 말로 다 못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갑수 씨.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남자로 느껴졌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오직 마음만으로 서로를 감싸 안은 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우리 둘만의 비밀을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인숙의 향기, 그녀의 입술,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짧지만 깊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깊숙이 원하고 있었던 일이었을까? 아내는 아직 경주에 있었고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창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잃어버린 남자로서의 감정. 며칠 뒤 기회는 또다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장모님 병간호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3일 정도 있다 올게. 엄마가 좀 안 좋으셔. 짐을 챙기며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담담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그 짧지만 소중한 틈 사이에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고향 가셨죠?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인숙 그녀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고 옷장을 열어 셔츠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면도를 다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우산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 단정하게 차려입은 인숙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 은은한 화장, 그리고 살짝 물든 입술. 식탁 위엔 갈비찜과 각종 나물, 그리고 소주 3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언제 다 준비했대요? 내가 놀라서 묻자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갑수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웃었고 나는 자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잔을 들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갑수 씨, 3일 동안 자고 가실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엇이 나오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숙은 내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고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 온기만큼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난번보다 더 깊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결,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갑수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둘 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계란 프라이를 굽고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녀가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시장 같이 가요. 저녁장 봐야 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조금 먼 동네 시장으로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고르고 간장과 참기름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부부세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고 나는 괜히 같이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그 손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연결된 감각이었습니다. 저녁엔 직접 만든 전과 탕으로 식탁을 차렸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갑수 씨, 저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죽는다니?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가부 씨랑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음이 요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나도 그래. 지금 이 순간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셋째 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인숙은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묘하게 익숙하고 왠지 아련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수 씨, 오늘 아침은 소박하게요. 그게 더 좋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정한 반찬 몇 가지와 찌개, 그리고 구운 김과 따뜻한 밥 한 공기.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말없이도 편안하게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베란다에 나가 빗물을 닦으며 바람을 쐬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 언니 돌아오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녁쯤 도착할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 소중하게 보내야겠네요. 우리는 함께 방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고 베개 커버와 커튼까지 조심스레 다려 걸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마음처럼 서로 말은 아꼈지만 몸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는 감자조림과 나물 무침을 준비했고 나는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움직였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갑수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드리운 구름, 점점 붉어지는 하늘. 기회는 또 올 거야? 나는 말했습니다. 우린 옆집이잖아.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까우니까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고 그녀도 내게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후엔 함께 조용히 음악을 들었고 간식으로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수 씨, 응.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행복 살면서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녀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기다려줘요. 그 말에는 약속도, 희망도, 그리고 슬픔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벗어놓은 구두, 익숙한 캐리어, 식탁 위에 놓인 황남빵 상자. 잘 있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경주는 어땠어? 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지 뭐. 불국사도 가고 첨성대도 보고 언니들이랑 오랜만에 수다 떨고. 그녀는 여행이 즐거웠던 듯 이야기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만 옆집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황남빵, 인숙이한테도 좀 갖다 줘야겠다. 어제 칼국수 갖다 줬다고 카톡 왔더라.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랬지?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갖다 줘. 고맙다고도 전하고. 아내가 황남빵을 담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인숙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언니 돌아오셨구나. 응, 조금 전에. 나는 황남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볼에 짧고 조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또 봐요. 그녀는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뭐래? 고맙다고 하더라고?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입 짧아서 빵 좀 챙겨줬다니 다행이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나란히 누웠지만 나는 자꾸만 옆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또 봐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또 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창밖을 볼 때마다, 우편함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눈인사를 했고 그 짧은 눈빛 하나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오랜만에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75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는 나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여전히 고맙고 여전히 애틋합니다. 그리고 인숙, 그녀는 나에게 다시 설렘을 준 사람입니다. 다 늙은 줄 알았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 둘 다 내 여자입니다. 나는 두 사람 모두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아내에게는 든든한 남편으로서, 인숙에게는 열정적인 연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그 두 역할을 모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 삶이 다시 따뜻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성실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받은 이 작은 기적은 아마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수야, 참 잘 살았다. 이젠 너도 조금은 누려도 된다. 하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당신도 외롭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